자, 하공영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3 머티리얼 밸런스 중에 그 물질 수지식을 지난번 시간에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물질 수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익숙해지고 전략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써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내용은 물질수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 전략, 물질수지 문제의 일반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보통의 경우는 이 물질수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0가지 스텝을 거쳐서 합니다. 자, 우선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 우리가 어떤 문제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니셜 인포메이션이 있을 거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파이널 스테이트, desired information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initial information하고 desired information, 그러니까 이게 initial state 혹은 problem state고, desired information 같은 경우는 final state 혹은 answer, 문제에 대한 answer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initial information하고 desired information의 갭, 어, 그 차이를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그러면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니셜 인포메이션으로부터 파이널 혹은 디자이얼 인포메이션을 가는 데까지의 어떠한 방법을 두 가지 이 인포메이션 간에 이니셜 인포메이션과 디자이얼 인포메이션 혹은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까지 이 스테이트를 찾아가는데 그 방법을 찾는 모든 액티비티를 프로블럼 솔빙이라 그러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챕터에서는 머티리얼 밸런스 문제를 물질수지 문제를 솔빙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잘 테스트된 일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잘 읽고 잘 이해를 해라. 어, 문제를 잘 읽고 잘 이해한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물질수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거의 손으로 풀게 될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문제를 써가면서 풀게 될 텐데, 우선 문제를 굉장히 차분하게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정보가 주어졌고 어떤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 문제 안에 어떤 정보가 주어졌고 우리가 그 뭘 구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선 문제가 단순히 simple calculation인지 아니면 steady state인지 unsteady state인지, 그리고 어,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음, 문제가 단순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단순한 simple calculation만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steady state 조건인지 unsteady state, 그러니까 정상 상태인지 비정상 상태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여러분 문제 연습지에 그 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나서 파악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어라. 어.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문제를 잘 읽은 다음에 그냥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려면 스케치를 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파악한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박스형이나 뭐 동그라미 형태나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프로세서를 스케치하고 시스템 바운드리를 이렇게 그 칩니다. 시스템 바운드리를 이렇게 경계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탱크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탱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열교환기 이런 게 있다. 그럼 열교환기도 이렇게 그냥 사각형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한 두 번째 단계에서 스케치를 한 그런 그림에 라벨을 그 다이아그램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벨을 표시할 때 알고 있는 정보와 미지의 변수 이런 거에 대해서 표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지 변수의 기호와 변수 값을 공정도에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플로우 혹은 물질, 컴포지션 이런 거를 심볼이나 유닛 형태로 그 표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표기하는 공정도 다이아그램의 그림에 유용한 정보라든지 그 내포되어 있는 정보라든지 관계식을 또 추가합니다. 그림을 그렸지, 스케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유량이 얼마인지, 농도가 얼마인지 이런 걸 표기하게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림 플로우 레이트, 그러니까 유량, 이거는 F는 100kg per minute, 그러니까 질량 유량이지. 그리고 각각의 스트림의 조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의 매스 프랙션이 0.4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주어진 정보, 플로우 레이트, 플로우 레이쇼, F와 R의 플로우 레이쇼가 뭐 0.7이다. 혹은 어떠한 그 유량 관계, 유량 관계식이 F는 P랑 같다. 그리고 일드, 수율이나 X kg당 Y kg이 뭐 0.63이다. 그리고 효율, 효율 뭐 40%가 나온다. 그리고 변수나 혹은 상수의 변수나 어떤 상수들의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조건들 이런 것들, x는 1보다 작다. 그리고 전환율, 전환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5장에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평형 관계식, 뭐 x와 y의 기체와 액체의 전환 그 관계식이 2.7이다. 그리고 분자량 이런 거를 아까 스케치한 다이어그램에 표기를 합니다. 자,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NaOH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물하고 NaOH하고 이렇게 섞어준대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섞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프로덕트의 플로우 레이트하고 컴포지션을 결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들어가는 처음에 NaOH의 플로우 레이트이 1000kg/h고 그리고 생성 용액에 대한 프로덕트 솔루션에 대한 물의 플로우 레이트이 0.9일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컴포지션하고 플로우 레이트의 프로덕트를 표기를 하라 그런 겁니다. 우선은 문제에서 그래서 공정에서 이 공정에서 스케치를 하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unknown variable하고 이런 거를 적절한 라벨을 사용을 해 가지고 스케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뭔가를 구하는 건 아니고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고 그 베리어블들을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들을 이런 거를 정보를 표기를 하라 그래요. 우선은 이렇게 문제를 쭉 잘 읽어보면 시스템이 있고 믹스가 있겠죠. 그리고 W kg만큼 물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NaOH가 100%가 1000kg/h로 들어가는데 물질 수지
우선 계산 기준을 1시간으로 잡으면 1시간 동안 NaOH가 1000kg/h 속도로 들어가니까 1시간 동안 1000kg이 믹스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프로덕트가 이렇게 P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W하고 P의 레이쇼가 얼마다? 0.9다. 그리고 그러면 이 P 스트림에 프로덕트 스트림에 NaOH하고 물이 있을 텐데 그때 매스를 PNaOH, PH2O 그리고 레이쇼는 P 스트림에서의 NaOH의 양 W 이렇게 쓰죠. 오메가라 쓰나? 그리고 H2O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얘는 이 전체 P분의 NaOH, P분의 H2O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이렇게 실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정보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이 하공량론 교과서에서 쓰는 심볼의 예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F 이거는 보통의 경우는 질량 유량을 얘기를 하는데 킬로그램 퍼 시간 킬로그램 퍼 시간 이렇게 킬로그램 퍼 아워 이렇게 쓰는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그 계산 기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계산 기준은 1시간 단위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 F를 킬로그램 플로우 오브 매스 인 킬로그램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F 토탈이나 F TOT 이렇게 쓰면 토탈 플로우 머티리얼 물질의 총유량 그리고 이 3층자로 1을 적거나 이 F1을 이렇게 적으면 1번 스트림의 1번 흐름의 유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 FA 파운드 이렇게 쓰면 이 F라는 스트림에서의 A 컴포넌트의 플로우 레이트를 말해.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A만 그냥 얘기를 할 때는 매스 플로우 레이트 컴포넌트 A의 컴포넌트 A의 플로우 레이트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M 토탈이나 M TOT 이렇게 하면 토탈 물질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 이렇게 쓰고 MA F1이라 그러면 F1 스트림의 A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이거를 매스가 아니라 몰로 표현하면 이 W에 NaW 이렇게 쓰면 W 스트림에서의 A의 몰 플로우 레이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거 오메가라 그러나? W처럼 생긴 거 이거를 이제 F 스트림에 이 상점자는 항상 스트림 네임을 얘기하는 거야. F 스트림의 A 컴포넌트의 매스 프랙션 그리고 이거 X로 쓰면 이걸 뭘로 해야 돼? 몰 프랙션인데 보통 X로 쓸 때는 몰 프랙션이 리퀴드 상태에서의 몰 프랙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스트림 F에서의 A 컴포넌트의 A의 몰 프랙션 이게 가스면 Y로 씁니다. 보통 Y 그래서 가스 상태에서의 F 스트림의 A의 몰 프랙션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문제 풀이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미싱이 됐던 어쨌든 이런 것들을 모두 구합니다. 그리고 베이시스를 정해요. 계산 기준을 정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계산하는 계산 용지에 앞서서 본 것처럼 베이시스를 이게 써 놓습니다. 써놔요. 계산 기준을 적어 넣어야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그 헷갈리지가 않아. 그리고 이 계산 기준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언노운 밸류 하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NaOH가 40%인 수용액이 있다. 그러면 이 NaOH 수용액을 예를 들어서 100kg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 기준 100kg이라고 정하는 순간 그럼 NaOH가 몇 kg 있는 거지?
40kg 있고 물이 60kg 있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정하면 우리가 어떠한 모르는 변수를 하나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계로 우리가 unknown value, unknown으로 알려진 unknown value의 변수를 정하는 게,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 변수 수를 정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하공양론에서 주로 손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물론 뭐 계산기를 쓰게 되겠죠. 공학용 계산기도 괜찮고 간단한 슈퍼마켓 계산기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 컴퓨터로 무슨 매틀랩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칙 연산에 가능한 계산기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계산기로 이거를 손으로 푼다 그래. 여러분의 손으로 핸드로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목적은 최대한 알고 있는 변수를, 그 가능한 한 많은 변수를 어사인을 해가지고, 어사인을 해서 동시에 풀어야 되는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수를 줄이는 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방정식의 식의 개수를 줄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로 F가 100kg이다. 근데 인풋 흐름에서 60%가 NaCl이고 KCl이, 다른 것들이 KCl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풋 흐름이 100kg으로 우리가 베이시스로 정하는 순간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그 중에 60kg은 NaCl, 그 다음에 40kg은 KCl이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밸류를 어사인을 해버리면, 어떤 변수를 우리가 이 계산 기준을 정하면서, 계산 기준을 100kg으로 정하면서 변수를 어떤 수치로 해버리면서 우리가 일종의 unknown 밸류를 하나를 줄일 수가 있죠. 그 베이시스 얘기할 때도, 계산 기준 얘기할 때도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베이시스를 하나 정하면 어떠한 변수 하나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 모르는 변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모르는 변수가 몇 개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일곱 번째 단계는 뭐냐면 independent equation, 그러니까 독립식의 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자유도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상어는 안 배웠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방정식이 몇 개가 필요하지? 해를 구하려면 방정식이 두 개가 필요하죠. 이런 것처럼 이게 두 개, 독립 방정식이 두 개가 있고, 그런 경우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그 모르는 변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독립식의 수를 정하는 거고 자유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절한 수의 인디펜던트 이케이션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인디펜던트 이케이션이 뭐가 있느냐, 이 하공양론 책에서 물질수지 문제를 풀 때 인디펜던트 이케이션이 뭐가 있느냐, 머티리얼 밸런스식, 각각의 컴포넌트별 머티리얼 밸런스식 다가 그 인디펜던트 이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물질수지 문제를 풀 때, 물질수지 풀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NaOH 용액이 들어가고 KCl 용액이 들어가,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관련하는 각각의 종별로 물질수지식을 쓸 수 있고, 그 물질수지식들이 다 인디펜던트 이퀘이션으로서 그 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물 문제, 그러니까 NaOH 용액 문제라고 그러자. NaOH 용액 문제 같은 경우는 NaOH에 대한 물질 수지를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H2O에 대한 물질 수지를 세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예제 3.7을 보면 3개의 물질 수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예제 3.7이 아까 앞서서 어디 있나요? 조금 그 물하고 NaOH하고 섞어가지고 NaOH 용액을 만드는, 조금 전에 슬라이드 몇 장 전에 언급한 거고, 거기에는 이제 물에 대한 물질 수지식, 그 다음에 NaOH에 대한 물질 수지식, 그리고 토탈 밸런스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토탈 밸런스 식, 그 다음에 NaOH에 대한 식, 물에 대한 물질 수지식이 3개가 있지만, 이 3개 중에 2개만 독립식이에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 이 2개만 물질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독립식이 될 수가 있고, 물에 대한 거하고 토탈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 NaOH하고 토탈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그 자유도 분석에서 내가 언급을 하겠지만, 물에 대한 밸런스식, 그 다음에 NaOH에 대한 밸런스식을 합치면 이 토탈 밸런스식이 되거든. 그래서 이 식들 중에 세 식 중에 한 식은 그 종속이 됩니다. 종속이 돼. 그래서 독립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인디펜던트 이케이션 중에 하나가 뭐냐? 조금 전에 물질수지식 얘기를 했죠. 이렇게 뭐 각각 그 종에 대한 물질수지식을 얘기를 했는데, 혹은 토탈 밸런스식하고 종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그 독립식은 베이시스. 베이시스가 이제 계산 기준이 독립식이 될 거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설계 조건, 스페시피케이션, 어떤 조건, 혹은 명시적 한계.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아까 예제 3.7에서 프로덕트하고 물과의 그 매스 프랙션이 0.9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에서 주어진 이런 조건들이 그 독립식이 또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묵시적 관계, implicit relationship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매스 프랙션하고 몰 프랙션의 합은, 모든 매스 프랙션의 합, 몰 프랙션의 합은 1이지 1. 혹은 모든 컴포넌트의 합은 이제 그 토탈 머티리얼 양하고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제 3.7에서 NaOH의 프랙션하고 물의 프랙션하고 더하면 1이 되는 것처럼, 프로덕트 흐름에서. 그리고 프로덕트 흐름에서의 NaOH하고 물의 양을 총 더하면 P가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독립식이다. 자, 인디펜던트 이케이션 독립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독립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개의 수식이 있는데, 두 개의 수식을 합쳐서 세 번째 수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수식까지 합쳐진 첫 번째 수식, 두 번째 수식, 세 번째 수식, 이 세 식의 세트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디펜던트 한다고 생각을 해.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3x1 플러스 4x2는 제로고, x1 마이너스 3x2, 이 두 식이 있다, 이거는 제로고, 이 두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식으로부터 모르는 변수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유일한 해를 얻을 수 있고, 이 두 식은 인디펜던트 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것처럼 3x1 플러스 4x2는 제로,
6x1 플러스 8x2는 0.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첫 번째 수식에 곱하기 2를 하면 두 번째 수식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디펜던트예요. 첫 번째 수식에 더하기나 곱하기를 해서 첫 번째 수식에 어떠한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나온 식, 이런 걸 디펜던트 하다 그래. 실제로 이 두 식의 유일한 해를 못 구하죠. 유일해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인디펜던트 하지 않고 디펜던트 하다, 동적적이다 얘기를 해. 자, 이 그림을 하나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세 식이 있는데 A, B, C 세 개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식을 보면, 하나의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X1축과 X2축이 있는데, X1축하고 X2축이 A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B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C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그리고 여기에 유일해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 세 식을 보면 결국은 변수는 두 개고 식이 이퀘이션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 세 식이 굳이 세 식이 다 필요 없어요. 두 식만 인디펜던트를 해.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식을 더하면 C라는 식이 나오죠. 그러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다른 식이 하나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유일해가 존재하긴 하지만 두 개의 변수고 세 개의 식이 있지만 세 개 중에 두 개의 식만 예를 들어 A와 C 혹은 A와 B 혹은 C와 B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식만 인디펜던트 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C는 이퀘이션 A하고 B의 합이다. 그래서 두 개의 식만 인디펜던트 할 수가 있고, 어떠한 두 개의 식으로 유니크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 세 식이 이렇게,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요. 세 식이 A는 이렇게 지나가고 B는 이렇게 지나가고 C는 이렇게 또 지나가는데 변수는 x1, x2 이런 식으로 이 ABC를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변수는 두 개인데 답이 해가 몇 개 존재하지? 이렇게 세 개 존재하지.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두 개의 변수고 세 개의 독립식이야. 세 개의 독립식. 그래서 유일한 해가 존재하지 않고 세 개의 해가 존재하게 되죠. 유일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만 사용을 하든지 세 개 중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자유도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유도 분석이라는 거는 문제가 풀리는지 풀리지 않은지 결정하는 거를 자유도 분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식이 3개인데 변수가 4개다. 이런 건 안 풀리죠. 유일한 해를 가지지 않잖아. 그리고 반대의 경우 식이 4개인데 변수가 3개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식이 3개인데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2개인 경우, 식이 3개인데 그 식 3개들이 다 독립식이면 하나의 해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해가 존재하죠. 그래서 자유도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 분석이라는 거는, 이 자유도라는 거는 언노운 밸류의 개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모르는 변수의 개수 빼기 이케이션, 독립방정식 식의 이케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d라는 거는 nu-ne, 그래서 nd는
말이 계속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ND는 Degree of Freedom, 그리고 NU는 Number of Unknown Value, 그 다음에 NE는 Number of Independence Equation 이렇게 되고, 만약에 NU하고 NE, 그러니까 Unknown Value하고 Equation이 동일하면 하나의 솔루션이 존재를 합니다. 정확히 알려져 있고 해가 존재를 하죠. 반대로 unknown value가 equation 수보다 많다. 이 말은 이 degree of freedom이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이 말은 뭐냐면 독립식이 두 개인데, 예를 들어서 변수가 3개야. 변수가 3개고 독립식이 2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식이 더 필요하죠.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under specified 됐다고 그래. 부족하게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독립식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NU가 NE보다 작다. 이 말은 변수는 2개인데 식이 3개다. 변수는 2개인데 식이 3개다. 이런 경우는 over specified 됐다 그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식이 하나가 제거되지 않거나 약간의 뭐 스페시피케이션이 제거되지 않으면 해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조건이 좋아야 돼. 그래서 some constraint are eliminated or some additional unknown are included. 이러지 않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원래 이 조건에서는 여러 개의 답들이 존재하는데, unknown value를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나 혹은 식이 제거되지 않으면 유일한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 3.7을 돌아가면 예제 3.7에서 unknown value 분석을 해보면 모르는 밸류가 4개야. 예를 들어서 W, 그 다음 P, P의 조성, 그 다음에 P의 조성 중에 P에서의 물의 양, P에서의 NaOH 양. 근데 이제 자유도 분석을 해보면 얘네들이 이케이션을 4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베이시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W와 P의 예제 3.7 한번 보세요. 베이시스가 있었고, W에 그 W하고 P의 관계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PH2랑 PNaOH 그 수지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예제 3.7을 풀어보면 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하면 알겠지만, 굳이 이거를 굳이 안 따지더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게 될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그러니까 수식을 세워놓고 물질 수지를 세워놓고 이게 풀 수 있느냐 풀 수 없느냐 한두 번 해보면, 이게 풀 수 없는 문제구나, 여기서 조건이 더 가해져야 되구나,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보면 수지식이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어. 내가 놓치고 있는 변수가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 양론 시간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거의 유일해가 존재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